제1계 만천과해.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다. 상대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준비가 주도 면밀하게 갖추어지면 오히려 방심이 발생해 항상 보는 일상적인 것에 의심을 가지지 않게 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적을 속이는 것이다. 태사자가 평원상 유비에게 구원 요청을 위해 북해성을 빠져나갈 때의 일화가 유명하다. 제2계 위위구조. 위나라를 위협해 조나라를 구한다. 적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보다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적의 정면을 공격하는 것보다 숨은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좋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가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 손빈이 위나라의 수도를 빈집털이하여 손안대고 조나라를 구원한 것이 유래이다. 제3계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 직접 싸우지 말고 타인을 이용하라. 적이 우리에 대한 공격 의도를 밝혔는데 동맹국은 아직 대응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동맹국이 적을 공격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척의 손해를 최소화하라. 제4계 이일대로.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피로에 지친 적을 맞아 싸우다.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꼭 싸움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방안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 휴식을 취한 사람과 피로에 지친 사람이 싸우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누구나 다 알 법한 사실이다. 제5계 진화타급. 남의 집에 불난틈을 타 도둑질하다. 상대가 혼란스럽거나 위기가 왔을 때 공격하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제6계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다. 바른 행동으로 상대의 주의를 끈 다음 적이 예상치 못한 곳을 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꼭 적들의 취약 지점을 공격할 필요는 없고 적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 제7계 무중생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기만하면서 기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전선에 무언가를 배치하여
적을 이중의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즉 기만적인 외형은 종종 다가올 위험을 감추고 있는 법이다. 적벽 대전에서 제갈량이 노숙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조조의 화살 10만 개를 안개를 이용 획득해서 주유에게 넘겨주었다. 제8개 암도 진창. 엄밀히 진창을 걷는다. 적을 제어하기 위해 행동을 고의로 노출시키고 기습 공격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한다. 유방이 삼진을 공격하러 나갈 때 한신은 번쾌에게 잔도를 복구하라고 울음장을 놓더니 정작 자신은 백도로 금방 삼진을 털어버린 고사가 있다. 제9개 격안 관하. 강 건너 불구경하다. 적의 연합군 내부에 심각한 내분이 발생했을 때 조용히 그 혼란이 극에 달하기를 기다린다. 적의 내부의 투쟁이 격화되면 적의 연합군은 붕괴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비롯되는 유리한 형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한다. 제10개 소리 장도.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 대놓고 상대에게 과도한 호의를 베풀어서 상대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으로 하여금 의심 자체를 하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명백히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제11개 2대 도강. 오얏나무가 복숭아나무 대신에 쓰러진다. 벌레들이 대신 먹을 자두나무를 몇 그루 심어둔다면 다른 복숭아나무를 많이 살릴 수 있겠네 하는 의미가 됐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작은 손실을 이용해서 큰 승리로 노린다는 의미가 되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친다는 육참 골단과 그 의미가 같다. 제12개 선수 겨냥. 기회를 틈타 양을 설정한다. 아무리 작은 이익이나 승리라도 점차 쌓이다 보면 결국 대승으로 귀결되며 그저 덤이라고 얻어둔 것이 뜻하지 않게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결코 가볍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제13개 타초경사. 풀을 때려 뱀을 놀라게 한다. 가벼운 도발이나 간단한 미끼로 상대방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라.
적에게 어떤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정찰 후에 비로소 행동해야 한다. 반복하여 정찰해야만이 적의 숨겨진 음모를 발견할 수 있다. 제14개 차시환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시체를 빌려 부활하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라는 뜻이다. 강한 자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한 자는 도움이 필요하니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빌어서 이용한다. 내가 약한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나에게 구한다. 제15개 조호리산. 범을 산속에서 유인해내다. 호랑이는 산에 있을 때는 산중의 왕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는 사냥감으로서 여겨지게 된다. 상대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지 말고 먼저 스스로에게 좋은 위치로 바꾸라는 뜻이다. 제16개 욕금 고종.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풀어주다. 적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면 적이 도리어 맹렬하게 반격한다. 적을 달아나게 놓아두면 그 기세가 꺾일 것이다. 적을 쫓되 다급하게 쫓지 않고 적의 힘을 고갈시키고 전투 의지를 쇠약하게 만들어 적을 분산시킨 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적을 진압할 수 있다. 제17개 호전인업. 돌을 던져서 구슬을 얻다. 작은 것을 미끼로 서서 큰 것을 노려라. 남의 훌륭한 의견을 듣기 위해 먼저 자기의 미숙한 의견을 내놓는다. 제18개 검적검왕.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는다. 지휘관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해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휘권이 박살나면서 부대가 통제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 제19개 부저 출신. 손 밑에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 끓어오르는 것을 막는다. 상대의 근본이 되는 취약점을 공략하라. 당나라 말기 대장군 이소가 절도사 감순의 반란을 진압할 때 일부러 곡창지대인 무창을 넘겨준 뒤 각계 격파한 데서 유래된다. 제20개 혼수모어. 물을 휘저 탁하게 만들고 고기를 잡는다. 적의 내부가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약자를 당신의 편에 끌어들여라.
그러면 적은 참멸하게 될 것이다. 제21개 검선탈각. 매미가 허물을 벗듯 감쪽같이 몸을 빼 도망하다. 적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진지의 원형을 보존하고 군대가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제22개 관문 착적. 문을 닫아 걸고 보적을 잡다. 세력이 약한 소규모의 적에 대해서는 포위하여 멸망시켜야 한다. 태각하게 놓아두면 섬멸하는데 불리하다. 제23개 원교 근공.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다.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하는 편이 유리하다. 멀리 있는 적과는 정치적 주장이 다를지라도 잠시 연합하라. 제24개 가도 벌귀. 기회를 빌미로 세력을 확장시키다. 두 개의 강대국 틈에 끼인 소국이 적의 위협을 받게 되면 즉시 군대를 보내 구해줌으로써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단지 말만 앞세우면 신뢰받을 수 없다. 제25개 투량 환주. 대들보를 훔쳐내고 기둥으로 바꾸어 넣었다. 연합군으로 하여금 진영을 자주 바꾸게 하여 그 주력부들을 빼내게 한다. 그들이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려 그 틈을 타 적을 공격한다. 이는 마치 수레의 바퀴를 빼는 것과 같다. 제26개 지상매괴.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욕하다. 적의 동맹을 뜨끔하게 만들어라. 영고숙이 정장공의 포효를 지적하기 위해 올빼미를 욕한 설화와 우맹이 초장왕을 깨우치기 위해 뽕나무로 연극을 한 것이 유명한 사례다. 제27개 가치부전. 어리석은 척 하되 미친 척 하지 말라. 무지한 척 가장하되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 청미한 척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라.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조용히 계획하라. 천둥번개가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제28개 상옥추제. 지붕으로 유인한 뒤 사다리를 치우다. 고의로 약점을 노출시켜 적을 그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적의 응원 부대를 차단하여 적을 사지로 몰아넣어라. 판단착오 때문에
적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제29개 수상개화. 나무에 꽃을 피우다. 하위로 진영을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세력이 강대하게 보이게 만든다. 기러기가 높이 날아오를 때 날개짓으로 위용을 더하는 것과 같이. 제30개 반객위즈. 주객이 전도되다. 기회를 엿보아 발을 들여놓고 관건을 파악한 다음 차츰차츰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마침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제31개 미인계. 미녀를 바쳐 업력으로 유혹하다. 세력이 강한 군대는 그 장수를 공격하고 지략이 뛰어난 자는 색정을 이용한다. 장수가 약해지고 병사가 퇴폐에 흐르게 되면 전투 의지가 꺾이는 법이다. 이렇게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아군을 보존한다. 제32개 공성계. 빈성으로 유인해 미궁에 빠뜨리다. 아군의 군대가 열세일 때 방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린다. 적이 강하고 아군이 약한 상황에서 이 계책은 교묘하고 또 교묘한 것이다. 제33개 반관계. 적의 첩자를 이용하다. 반관계야말로 적에 대한 기만 전술 중 어떤가는 것이다. 적의 첩자를 역이용함으로써 아무런 손실 없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다. 제34개 고육계. 자신을 희생해 적을 안심시키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법이므로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삼국지 연어에서 황계가 주유와 짜고 자신의 몸을 채찍질 당하게 하여 조조가 거짓 토왕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게 했다. 제35개 연왕계. 여러가지 계책을 연결시키다. 적벽대전 당시 구사한 계략들이 일종의 연왕계인데 장관을 이용한 반관계, 황계의 고육계를 묶어서 화공을 성공시켰고 진화 타격까지 묶어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제36개 주위상.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하여 다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도주는 자주 사용되는 군사 전략의 하나이다.